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강점 또한 알아 그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구성하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업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에 골몰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성과를 내기보다는 조직에는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정도로 일을 하면서 지내다 마칩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다음으로 한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이지 다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이면 예술, 과학이면 과학, 철학까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놀라운 만큼의 다양한 저작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의 예술 작품 덕분입니다. 만약에 그가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같이 탁월한 업적이 없었다면 그의 다른 저작들 또한 기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탁월한 예술 분야 덕분에 다른 분야들까지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강점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데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몇 가지 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능력에 관한 것인데 이 능력은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지식, 기술, 재능이 그것들입니다. 지식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이고 우월적인 지식의 범위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 강점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좀 더 활동적인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몸에 체화된 패턴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기술을 최상의 상태로 연마하는 직업군입니다. 사무실 근무자들도 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제안서를 만들어내는 역량, 실수 없이 복잡한 회계를 다루는 역량 등 오랜 기간 반복적인 숙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역량입니다. 지식과 기술은 좀 후천적인 영역의 것이라면 재능은 선천적인 영역의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기질, 사고의 패턴,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감정, 그리고 이로 인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재능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IQ가 높은 것, 혹은 특출난 신체적 조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목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는 독특한 기질들을 타고났고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과를 내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재능을 연구한 도널드 클리프턴은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를 소개했습니다. 재능을 34가지의 테마들로 쪼개고 이를 크게 4분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34가지의 테마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4가지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실행력, 역량력, 대인관계 구축, 전략적 사고가 4가지 큰 카테고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이라고 할 만한 테마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위 5가지 테마를 분별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봐서 강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코드를 받으시면 온라인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테스트 결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테스트가 있죠. MBTI 테스트입니다. 이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눴습니다. 자신이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그리고 감정형인지 이성형인지 등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MBTI 테스트는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업무 환경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지금 시대는 심리학의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여 자신의 성격, 기질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많습니다. 강점은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 만난 자신의 관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업무 환경에서의 나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고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을 만큼 신뢰 기반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신이 업무를 하면서 혹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칭찬받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는지 혹은 같은 영역에서 칭찬받은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업무 환경에서 무엇인가에 분노할 때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팀장은 이렇게 업무 정리를 안 하지? 혹은 왜 저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저렇게 무례하지? 업무 환경에서 화가 날 일은 많지만 왜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화가 난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조아리의 창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자신을 안다고 했을 때 자신의 관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타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도식화해 놓은 창인데요. 이를 강점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타인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는 오픈되어져 있는 나입니다. 나도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하는 명실공히 자신의 강점이죠. 자신은 모르지만 타인은 알고 있는 자신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이 의도가 없는 진심일수록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반복적이라면 이는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자신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분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강한 감정이 들 때, 그것이 강력한 분노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강점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자신의 강점은 무의식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 기질, 감정 등입니다. 이것이 의식하고 있는 동안 일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갖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강점을 발견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강점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할 에너지가 없거나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보다는 질책을 더 많이 받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찬사가 주어지고 나머지에게는 수학을 좀 더 보충해야 한다. 영어학원을 다녀서 점수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말들을 주로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오빠는 이런 부분은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말들로 헤어지지 않았나요? 회사 생활할 때는 어떤가요? 인사고과 평가를 진행할 때 자신의 관리자로부터 강점을 좀 더 강화하라는 피드백을 받나요? 아니면 약점을 보완하라는 피드백을 받나요? 주로 약점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이든 우리도 모르게 평균화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튀기보다는 욕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 두루두루 웬만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법, 무난한 남자친구가 돼서 버림받지 않는 법 등등 주구장창 약점을 보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강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죄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로 조직이 채워져 버립니다. 위대한 리더십은 강점을 강화하는 데 75%의 시간을 사용하고 20%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그리고 나머지 5%를 약점을 보완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의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부터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신을 평균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주의 메시지들을 저항하고 여러분만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이룬 혁신적 창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혼의 딸이 있었고 이를 한동안 외면했던 비정한 아빠였다는 과거가 있더라도 말이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그가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다움, 즉 자신에게 다르게 존재하는 기질, 재능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위즈덤TV였습니다.